안녕하십니까.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. 갈등 해결 관련돼서 어느새 5차시까지 왔습니다. 이번에는 전에 말씀드린 그 협동조합의 유형별 갈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. 그 갈등에 대해서 그 협동조합별 특별한 갈등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, 또 협동조합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갈등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부족해서 사업성이 결여되는 그런 요인이 크게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는 실행 역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커뮤니케이션,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또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으로, 또 마지막으로는 리더십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죠. 그래서 각 이것이 크게는 사업성이냐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냐, 이런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갈등을 볼 수 있는데요. 먼저 비즈니스 모델로 보면 협동조합이 사업체이자 결사체이기 때문에 사업체로서 계획과 비즈니스의 구체성, 비즈니스의 수익성이 부족할 때 조직 안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이때는 사업성으로 생긴 갈등이니까 사업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.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최적화되어 있나, 실행이 가능하고 또 수익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야 되고, 경영 방식과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과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사업 시스템에 관련돼서는요, 우리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.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전담자가 부재하거나, 또 아니면 서로 간의 업무 분장이 잘 안 되어 있거나,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커다란 역량이 있는데 어떤 조합원은 그 실행 역량이 부족하거나, 이럴 때도 여러 가지 균형이라든지 뭐 임금, 또 아니면 업무량, 이런 걸로 인해서 다양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. 이때는 각 여건에 적합하게 차례차례로 사업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함께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 역량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지, 또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있게 마련이죠.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초기에 조합을 이루었던 분들이 후발주자보다 역량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. 이런 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역량을 키울 것인지, 또 어떻게 후계자를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하고 솔직한 토론과 그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또한 사업의 실행 역량으로서 중요한 요소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의 협동조합이 시설이 필요한 협동조합이냐면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이슈가 될 수 있고요. 그 시설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들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업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. 흔히 몸으로 치면 P라고 하는데 자금 운용에 관련된 것들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출자를 통해서 그 초기에 그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는데요. 출자금을 얼마 정도로 어떻게 출자하는지,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요. 그 출자된 금액을 어떻게 운용하는가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.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것들을 어떻게 배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슈가 될 수 있죠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사장님이나 임원진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함께하는 조합원들이 불만사항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취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고요. 그것들이 여러분께 좀 권유드리는 건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봤고요. 그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. 커뮤니케이션은 크게는 정보가 비공유되거나 또 조직의 안에서 파벌이 조성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,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야 되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네,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통해서 이것들을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데요. 많은 경우에 리더십 교육들이 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 이 리더십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? 많은 경우에 우리의 협동조합이 지금 조직 발전 단계에 어떤 상태인지를 좀 살펴보고요. 그 발전 단계에 맞는 어떤 유형의 리더가 지금 우리 협동조합에 필요한지를 좀 점검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초창기 협동조합이 이제 막 띄우는 단계면요. 어느 정도는 카리스마 있는, 추진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고요. 우리 협동조합이 이제 막 초창기를 넘어서 조합원들 또 아니면 함께하는 분들이 자기의 역량들을 협동조합에 좀 넣고 투자하고 자기의 꿈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펼치고 싶다고 하면 리더는 권한 위임을 잘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위임을 잘하는 리더가 좀 필요하고요.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이 성숙의 단계로 갔다. 근데 성숙의 단계로 가서 우리 협동조합이 좀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내는 행정과 경영에 능숙한 리더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 과정마다 어떠한 종류의 리더십이 우리 협동조합에 필요한지를 함께 판단하고 그 협동조합의 그 리더십의 필요에 따라서 그에 맞는 리더가 그 협동조합의 그 운전의 키를 쥐는 것이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. 네, 마지막으로는 그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. 많이 문제되는 게 갈등을 회피하는 것. 그 다음은 헌신이 부족한 리더십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도자의 리더십을 점검하고 함양하는 게 필요한데요. 갈등을 회피하는 이유는 그 갈등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명확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. 그럴 때는 그런 각 그 사람들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그 각 조합원과 각 구성원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줄 수 있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고요. 이것은 업무나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 리더가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헌신의 부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조직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명확한 그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좀 이렇게 헛바퀴가 돌듯이 그런 리더십들에 좀 헤맨다고 할까요? 그런 어려움이 있게 마련인데요. 특히 이제 많은 협동조합들이 또 평상시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전을 향해 나가다가 최근에 팬데믹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. 이때는 정말 모두가 새로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그 방향키를 조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때는 많은 분들이 리더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보다는 함께 우리가 이 팬데믹 시간 동안에 이 팬데믹에 맞춰서 우리의 조직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함께 방향을 알아보는 공유 리더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. 그래서 그 협동조합의 갈등과 요인의 대처에 대해서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사업과 커뮤니케이션, 리더십의 관점에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. 그러면 함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. 이제 6차시 남았습니다. 거기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